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 여야 각 당이 새 지도부 구성을 놓고 설왕설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의 처리도 관심사입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원유철 당대표 권한대행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조선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화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이 시간에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북대 이정우 명예교수를 연결해서 구조조정 또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섰던 한국인이 고산 증세를 호소하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봄을 맞아서 산행 인구도 부쩍 늘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국립공원 등산학교의 박용환 교장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2부 순서 출발합니다. 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3당이 쟁점 법안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당의 차기 당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민주 국민의당에 이어 오늘 새누리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유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네. 지금 저 원내대표가 아니라 제가 권한대행 이렇게 호칭을 해드렸는데 이게 맞는 거죠? 네, 지금 뭐 당대표께서 사표를 내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그럴 경우에 권한대행을 원내대표가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느 쪽으로 불러도 상관없군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네. 원대표께서도 우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제 당선인 대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당선인들이 모였지만 총선 참패라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듯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분위기가 밝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 참석한 우리 당선자들이 머리 숙여 국민께 사과하면서 시작했을 정도니까요. 네. 뭐 4.13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무서운 회초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았죠. 국민들께서는 민생 현장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계신데 우리 국정을 책임진 우리 여당이 이를 해결하지는 못할 망정 이 공천 과정에서 추태를 보이고 실망을 시켜드려서 저희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네. 저부터 책임이 제일 크고요. 앞으로 뭐 이런 개파 정치 청산하고 집권당으로서 국민을 이제 중심에 두고 민생을 챙겨나가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결의를 하고 해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 당선자 워크숍이 말씀대로 반성하는 분위기로 잘 갔습니다. 원대표께서도 분골쇄신의 각오를 보여드려야 한다 이런 인사 말씀도 했는데 잘 가다가 이 총선 참패 책임론을 놓고 다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새누리당이 정말 무엇 때문에 졌는지 모르는 것 같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뭐 죄송합니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사과와 반성으로 워크숍을 시작했고 이제 비공개 시간에 이러한 뭐 사실 그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드린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또 다시 마음을 다 잡고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이제 당 지도부 일괄 사퇴하고 원대표께서 조금 전 말씀대로 대표 권한대행 맡고 계신데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느니 안 하느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거론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안 맡기로 결심을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결심의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 총선 다음 날 저녁에 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당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최고위원들이 총선 결과에 책임지고 사표를 냈죠. 뭐 저도 물론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니까 사표를 냈고요. 당시에 제가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제가 대안을 내세웠던 것이 첫 번째는 당이 비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모두 사표를 내고 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예. 그렇다면 제가 또 다른 제안을 했던 것이 차기 원내대표를 빨리 뽑자. 네. 차기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서 그 원내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것도 사실 지금 시급한데 이렇게 해야 이렇게 차기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 추대를 하거나 선임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린다. 당대표나 최고위원들 사표 내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의결해 줘야 되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예.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우리가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책임지는 자세를 모두 사표가 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통은 이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의 명맥을 이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 원내대표인 저에게 비대위원장을 이제 합의 추대해 주시고 다 해산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책임을 져야 될 저도 이제 책임을 맡게 된 거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다시 법적인 제 신분이 이제 대표 권한대행 신분도 갖고 있고. 예. 또 최고위원회에서 해산하기 전에 저를 비상대책위원으로 합의 추대고 해산해 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최고위원회 이제 기능이 있으니까. 예. 권한이 있으니까. 예. 해산하기 전에 해줘야 되니까요. 네.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이 된 상태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제가 계속하는 것이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위기를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제가 판단이 섰고 예. 그 결심하에 제가 권한 대행만 수행하고 차기 비대위원장은 차기 원내대표를 예. 조속히 선출해서 그쪽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데 예. 아무튼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는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네.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섭섭하십니까? 이런 당의 여러 동료 의원들이나 그대로 잠시 내가 중간 관리를 맡아서 네. 새로운 원내대표 뽑힐 때까지만 하겠다는데 왜들 이러느냐? 좀 섭섭하십니까? 섭섭하기보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게 이제 공격도 하시고 또 사실 저도 마땅히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물러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이해를 하시고 예. 이해를 하시고 최근에는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그래서 빨리 예. 5월 3일 날 이제 우리 새누리당의 차기 원내대표로 네. 이제 좋은 분이 선출되면 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빨리 우리 당의 그 지도부의 공백 상태를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네. 3일 날 원내대표 경선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받는다는데 지금 이런저런 여러분들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유기준 의원, 김재경 의원, 나경원 의원, 정진석 당선인, 김정은 의원. 이런 분들이 자천타천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당의 많은 훌륭한 의원들께서 이제 원내대표로 지금 결심을 하시고 네. 출마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권한 대행께서는 원내대표는 다시는 안 하시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네. 임기가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당 대표는 나중에 도전 안 하십니까? 지금 그럴 한갈 예.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5월 3일 날 새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면 비대위원장도 모셔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내부 외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당의 지도부가 와야 된 상태에서 제가 상임고문님들 모시고 또 고견도 들었고요. 예. 또 당의 4선 이상의 중진위원들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비상한 상황이니까 비대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영입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당위론과 현실론 사이에 고민이 있습니다. 네. 마땅히 이렇게 비상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훌륭한 분을 모셔서 우리 당의 바뀌는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당위성이 있고요. 예. 당위론이 있고요. 현실론적으로 2달밖에 안 될 텐데 길어봤자 이 짧은 기간 내에 과연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해주실 분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예. 회의론도 있는 것이 현실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당위론과 현실론 사이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분이 이제 그 대표 권한대행까지 같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이 문제를 책임성을 가지고 예. 할 것입니다. 예. 전당대회를 연기하자 이런 일부 이야기도 있는 모양이던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는 전당대회가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 전당대회 연기 논란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4.13 총선에서 드러난 그 민의를 잘 반영해서 예. 정말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새누리당이 거듭날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시기와 관련돼서 이제 비대위가 구성되면 그걸 조금 더 비대위 중심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당대회 하자는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네. 무슨 소리냐. 지금 하루빨리 전당대회를 오히려 땡겨서 빨리 새로운 리더십을 당해 지도부를 그렇군요. 구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논란은 이제 5월 3일 날 있을 그 원내대표 선출라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당의 총의를 모아 알겠습니다.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5월 3일 새 원내대표가 뽑힌 다음에라 여러 가지 논란이 좀 가닥이 잡히고 정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윤상현 의원의 복당 문제 이런 것도 역시 새 원내대표 결정 이후에 그 다음에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예. 현실적으로 우리 당원 단계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복당 신청을 하면 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의결로 결정이 돼 있어요. 아, 네. 또 시도당의 심사, 또 중앙당의 의결인데 그 역할을 할 최고위원회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 비상대책위원회인 그 비대위원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이 논란만 벌일 뿐이지 절차를 아무런 밟을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네. 원내 현안에 대해서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야가 마지막 임시국회 내에 민생 법안들 잘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어제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좀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네, 우선 각 당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지난번에 그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한 것이 예. 우리가 5월 29일까지는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최선을 다해서 마쳐야 된다. 네. 지금 민생 현장이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인데 하루빨리 민생 경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그런 국민적인 비판을 모면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모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협상 가능한 타협이 가능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어저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5월 초에 다시 한번 모여서 더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뭐 여야가 서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민생 법안들의 내용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좀 충분하게 서로 주고받고 협상이 가능하고 양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제가 우리 3당 원내대표 간에 그 회동에서 있었던 그 뭐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네. 그 규제 프리전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것인데요. 예. 지금은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기업이 투자하려면 규제를 완화시켜야 드려야 됩니다. 규제를 철폐하고 그 기업이 투자하게끔 만들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선순환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해나가자 국회에서 네. 규제 개혁, 규제 철폐 법안을 처리해 나가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지 않냐는 합의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규제 프리전 특별법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일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법안 단 한 개라도 우리가 정말 단 한 개라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라는 각오로 지금 임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원유철 당대표 권한대행이었습니다. 7시 30분입니다.